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보다 다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그만큼 치열했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집권 초기의 윤석열 당선인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에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조사보다 거의 5%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시대를 여는데 여론조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무 여론조사의 눈치를 보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나온 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희망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6월 2일 지방선거도 국민의힘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민주당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와 선거 구도에서 모두 국민의힘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46.7%의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 38.9%에 크게 앞섰습니다. 두 당의 격차는 7.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도 뒤에서 전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이번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앞두고 나온 이런 분위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방선거를 휩쓸어서 내 집권 초비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면에서 아마 요즘 윤석열, 이준석 간의 소통이 상당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정말 급상승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놀랄 만큼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국정 안정론에 국민들은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새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5일, 6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에 현안 3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6.7%는 국민의힘을, 38.9%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은 2.9%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주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41.9%에서 46.7%로 무려 4.8%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8%포인트, 거의 5%포인트가 급등했다는 것은 그간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은 안 되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자, 이런 여론이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43.8%에서 38.9%로 무려 4.9%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1, 2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도 오차범위 밖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혁명을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민주당은 40대에서만 국민의힘에 우세했습니다. 이걸 보면 청년 계층이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된 뒤 상당히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40대만 쏙 빼버리면 대한민국은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기 위해서는 이제 40대 뭐 설득해야겠지만 2030의 힘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도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싹쓸이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한 지역은 광주, 전라와 강원, 제주뿐이었습니다. 서울과 함께 최대의 격전지로 불리는 경기도, 인천의 경우 두 당의 격차가 약 0.2%포인트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이 40.7, 민주당이 37. 자,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아니지만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이 한번 해볼 만합니다. 또 지방선거 구도도 압도적입니다.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무려 53.7%였습니다. 반면 새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41.2%, 잘 모르겠다 5.1%. 이걸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이 훨씬 더 높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연령별로 보면 20대, 50대, 60대 이상은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대는 국정 견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른 이슈도 물어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출마하면 안 된다가 46.9, 출마해도 된다가 37.6, 오차범위 밖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 송영길로 안 된다. 어차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압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의 후광을 업은 것으로 관측되는 송영길이 인천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자, 오늘 이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를 놓고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트렌드는 참 좋습니다. 게다가 인사 문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 지명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인사라는 응답은 29.2%였습니다. 반면 바람직한 인사다 48.4%, 잘 모르면 22.4%, 거의 뭐 압도적으로 20.2%포인트 가까이 한덕수 총리가 바람직하다는 인사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 초기 내각 구성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조사, 이제 지방선거를 향해서 국민의힘은 단합해서 뛰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